자, 오늘 추비를 주러 왔습니다. 원래 추비는 대략 파종 이식하고 난 후에 30일경에 질소 8kg를 주고 또 45일경에 12kg 그리고 60일 후에 8kg의 비료를 질소 비료를 주는 거로 되어 있고 또 칼리도 역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칼리는 30일이 지나면 7kg 45일이 되면 8kg 그리고 60일째 되면 약 7kg의 칼리 비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비료는 이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라고 하는 그 요소 비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요소 비료가 있죠. 이것을 이제 추비로 중심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원예용으로 많이 나와 있는 비료가 이와 같이 질소 21%짜리 복합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유기질 비료가 되겠죠. 유기질 비료는 잠시 후에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려고 하는 비료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12량은 10R당 약 300kg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비료는 주로 질소가 4.2%, 인산이 1.8%, 칼리가 1%, 유기물이 60% 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까리 유박 89.5%, 체종박 5%, 골분 5%, 당밀 0.5%가 함유된 그러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주까리에서 기름을 짜고 난 것이라든가 혹은 유채에서 기름을 짜고 난 것을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화학비료 대신에 이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써 배추의 품질을 더 좋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이나 생태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위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근동에서 하는 배추 농사 사람들이 어떤 비료를 주느냐 이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원칙대로 주는 방법이 좋은데, 그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래서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집에 있는 복합 비료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복합 비료나 요소 대신에 이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주로 이제 아까 아주까리나 유채를 기름 짜고 나온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이제 배추의 맛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특히 건강하고 그리고 고소한 이런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유기질 비료를 주기로 했으면 10R당 300평당 약 300kg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300평에 약 300kg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kg을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이와 같이 평량을 해왔습니다. 약 1.8kg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두 골을 심었을 때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잎사귀가 맞닿기 전에 이제 골을 파고 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 잎사귀 너무 커가지고 잎사귀가 너무 이렇게 포개지게 되면은 나중에 골을 팔 수가 없고 또 비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잎사귀가 닿기 전에
골을 파고 줘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일찍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는 비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 골과 골 사이에 이제 골을 내고 여기에다가 비료를 뿌린 다음에 복토를 하고 그리고 물을 주는 이런 작업이 오늘 작업이 주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무는 비교적 성장이 잘 돼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큼지막한 무 뿌리가 현재 이렇게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는 금년에 괜찮을지 싶습니다만은 이 배추 농사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썩 잘 된 그런 배추가 아니고 또 아마도 이 배추만 가지고는 충분한 그런 배추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김장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비도 하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비료를 주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골을 파게 되죠. 포기와 포기 사이에 가능하면은 이제 깊게 파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흙이 이제 배추잎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팽이로 합니다만은 조그만 면적인 경우는 오히려 후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을 판 다음에는 이제 평량해 온 비료를 골 사이에 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때도 밑바닥의 골에 비료가 놓이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는 것이 좋고, 이 비료 역시 배추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덮어야 되겠죠. 흙으로 잘 덮어야 되는데 이때 역시 흙이 이제 배추의 잎과 잎 사이의 끼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골과 골 사이에 흙을 메꾼 다음에는 이제 물을 줌으로써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은 날짜에 심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추 개체별 차이가 나는 것은 밑에 있는 토양이 비옥도가 다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토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자라는 배추도 각각 다른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35포기 중에 대략 이제 몇 포기는 이제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포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진하게 자라는 것들은 질소 비료를 좀 줘가지고 성장을 옆에 있는 같은 배추와 비슷한 그러한 성장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요소 비료이고, 이 요소 비료는 질소가 46%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요소 비료를 여기 한 7포기 정도만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